지금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고 무주택자들이 점점 좋아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걸 막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무주택자들을 위한 법들을 자꾸 없애려고 하고 다주택자들을 위한 법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마치 무주택자를 위한 법이냐, 집값을 낮추는 법이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다주택자들의 물량을 무주택자들이 받아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죠. 자, 지금도 보면 맨날 심리는 상승한대요. 주택 매매 심리 꿈틀꿈틀. 주택 매매 심리는 지렁이죠. 맨날 꿈틀대요. 규제 때는 밟아서 꿈틀했는데 지금은 왜 꿈틀대요? 규제 완화 신호, 거래 심리 꿈틀대고 있고 규제 완화 기대감에 심리 반등하고 심리 상승세, 심리 돌아왔다. 심리는 돌아오는데요. 거래량은 왜 이 모양이에요? 자, 오늘 5월 20일 기준입니다. 신고 기한의 3분의 1이 지났죠. 그러면 3배로 올린다고 치더라도 4,200건입니다. 서울이요? 3배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1,100건은 나오겠네요? 2달 쳐나니까 2달 쳐나. 심리는 왜 계속 살아나는데 거래량은 왜 안 살아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하루에 컵라면 하나 먹고 겨우 버티는 삶을 살고 있는데 페라리가 너무 갖고 싶어요. 페라리 사고 싶은 심리가 있냐? 아예 사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페라리의 잠재적인 수요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심리는 살아나도 막상 거래는 아무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맨날 심리 올라간다 했는데 보면은 아직은 아니다. 집 살 사람들 바라만 본다. 떨어지면 사겠다는 거죠. 지금이야 조금 떨어지면 사는데 나중에는 쭉쭉 떨어져도 잘 안 삽니다. 그때쯤 되면은 영끌 패닉 바잉이 아니라 진짜 스마트 바잉이 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본인이 충분히 감당할 여력이 됐을 때 집을 사라. 그런데요, 지금은 감당할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마저 집을 사재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닉 바잉이 있었던 건데 스마트 바잉 하게 되면은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내 집 마련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그딴 댓글 다는 인간들이 있어요. 너네 무주택자들 평생 그런 마인드로 살아라. 저주를 퍼붓고 가죠. 너네 그따위로 하면 평생 전세 살고 평생 집 못 산다. 집값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못 산다. 바보들 뭐 지금이라도 사는 게 이득이다. 그딴 식으로 지금 자꾸 조롱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는 거고요. 저희가 예전에 자료로 충분히 보여드렸지만 집값 하락기에 내 생애 첫 주택 마련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다. 그러니까 개뿔도 모르면서 여기 와가지고 짓거리는 그런 쓰레기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 하고 있어요? 대출 더 받는 방법 알려주고 있잖아. 언론이요 미쳤어요. 지금 가계부채 폭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더 받는 방법 하면서 대출 더 받게 해야 된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 더 받는 방법 해봤자 뭐예요? 만기 늘리고 만기 또 늘리고 원리금 균등이 아니라 원금 균등으로 받아라. 그래서 대출 더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 봤자 요거예요. 이때처럼 나올 수가 있느냐. 일본 애니메이션들 같은 거 보면요. 과거 일본 버블기에 대해서 항상 향수를 가지고 그때가 좋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아, 저 때가 좋았지. 저 때는 살아났는데 지금은 뭐래도 안 살아나고 있다. 거래량이. 대출 더 받는 방법까지도 우리 언론이 친절하게 알아봐서 조사해 주는데도 더 받지를 않아요. 왜 안 받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못 받는 거예요. 평생 라면만 먹고 살 팔자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쌀도 못 사서 라면 하나로 하루 종일 버티는 방법. 조회수 엄청나게 올라가겠네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올 테니까. 그렇게 살긴 싫죠. 그렇게 살면서 자산만 불어서 뭐예요? 어차피 팔리지도 않는 거. 자산이 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다. 왜? 비정상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봤던 것들이 붕괴되기 시작하니까 차츰 평정심을 찾고 냉정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뒤에 떨어지는 게 가속화되게 되면은 심리는 180도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백약이 무효라고 하죠. 아, 만기 늘려주는 법 알면 뭐예요? 만기 늘린다고 해서 가봤는데 막상 금리 올라가니까 만기 늘려도 한도는 낮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보세요. 40년으로 늘렸는데 금리가 1%로 오르면요. 32,900에서 32,300으로 줄어듭니다. 근데요, 문제는요. 30년에서 40년으로 늘었죠. 이자는 더 내는데 대출은 더 안 나와요. 지금 대출 받아 살 수 있지 않느냐. 자, 지금 DSR 40%로 대출 받으면요. 앞으로는요. 갚아도 DSR은 계속 4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 내가 집 사고서 어느 정도 갚았는데도 빌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완화. 미친 거죠? 두고두고 까야 됩니다. 이런 짓거리 하는 인간.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거 안 받아주니까 다주택자 니들끼리 사고팔고 해가지고 해라. 종부세 낮춰줄 테니까 더 버티고
종부세 별로 안 비싸니까 한 2주택이나 3주택 정도는 괜찮지 않냐? 가진 사람들이 더 살아. 그래서 부동산 시장 좀 살려보자.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이제 안 들어오니까 다주택자들 너네라도 살아.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다주택자들은 무주택자들한테 팔고 빠져야 되고 더 큰 바보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더 큰 바보가 보이지 않고 있죠. 결국에는 마지막에 사는 다주택자들만 바보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바보들의 전쟁이죠. 그리고요, 저거 추진한다고 해서 올해 6월에 적용이 되냐? 올해 6월은 적용 안 됩니다. 5월 20일인데 저거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6월까지?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종부세는 폭탄입니다. 프랑스 이민 가면은 빵원 나오면은 거기 가서 사세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론 만들고 있죠. 다주택자를 더 버티게 하려면 일단 2주택자들 버텨야 되고 2주택자들 44%보다 48.3%가 세 채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를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 48.3%가 세 채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두 채는 빼주라. 근데요, 2020년에 인구는 더 줄었는데 서울의 가구 수가 갑자기 폭증을 합니다. 보통 한 20만 가구 정도 증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60만 가구가 증가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왜 그렇게 벌어졌느냐? 2020년에 세금 폭탄이 들어갔죠. 플러스 1월부터 6월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줬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가구 분화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명의분산해서 떠넘기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요, 4인 가구 기준 요거를 4가구로 나눈 거죠. 4채까지 보유할 수 있었는데 요거를 2채까지 다주택자에서 빼주면요 8채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가구에서 8채 보유하는 다주택자는 다주택자일까요? 아닐까요? 3채 이상 다주택자죠. 그러니까 이거 완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밑밥 깔고 있죠? 이 밑밥도 적어도 서울 수도권은 안 통한다. 왜? 부동산이 많은 서울과 지방광역시에서는 3채 응답이 많았다. 그 다음 저가 부동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2채 응답이 많았다. 즉 다주택자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대답을 한 거다. 지들 세금 좀 빼달라고. 왜? 오히려 지방 부동산은 여러 채 사죠? 근데 서울 부동산은요 2채 사기도 힘들어요 사실.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2채인 나는 좀 빼주라 이거죠. 그리고 막 맨날 임대료 올려서 버틴다, 뭐 임대료 증가하면은 전가한다, 맨날 이런 여론 만들죠? 그러면서 뭐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집값 상승기에만 기간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저금리인 기간에 금리를 낮추고 집값을 상승시키고 대출을 푸는 기간에만 조사를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저렇게 나온 거죠. 그거는 상관관계지 인과관계가 아니죠. 8월 전세대란 우려 크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신규 전세가격 격차 좁아져. 자, 오늘도요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3중 가격 이야기하면서 뭐 5억 이상 한다 하면서 뭐 목동 신시가지. 신규는 6억 4천이고 임차권 안 쓴 거는 6억 2천이고 갱신은 뭐 4억 얼마다. 요거 신규 맞았고요. 요거는 갱신권 사용, 요거는 갱신권 사용 안 한 갱신이었는데 문제는 얘는 1월 며칠 거 갖다 놨는데 3월 9일 거래를 보면요 3억 6천짜리 신규 거래가 있습니다. 2단지에 이런 걸 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때요? 대표적으로 음마 같은 경우 신규 5억 3천 4억 5천인데 6억 9천 5억 7백 5억 2천 5백 전세 매물 풍기 맨날 이야기하고 있는데 1년 만에 엄청나게 불었죠. 전세의 월세화는 수요 때문이라고 그랬죠. 매물 때문이 아니라. 다만 전세의 월세화에 영향을 준 법은 임대차 입법이 아니라 가장 영향을 크게 준 법은 그거예요. 9억 이상 주택 보유자 전세자금 대출, 그 다음에 3억 이상 매수시 전세자금 대출 금지. 이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게 되니까 갱신은 가능하니까 반전세라도 내고 사는 거지. 그러면서 어때요? 서울은 전세난, 외곽은 전세 매물 늘어라고 하고 있는데 서울이 무슨 전세난이에요? 서울도 전세난 아니죠. 서울도 전세가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전세 매물만 그래프로 보여주는데 서울 전세 매물도 엄청 늘었어요. 최근에 좀 빠진 거 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빠진 거 말고 1년 만에 엄청나게 늘어난 거 10,000건 이상 늘어났는데 최근 빠진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공급 부족 때문에 전세가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전세 매물이 계속 늘어났는데 전세가 왜 올라갔어요? 핵심은 공급이 아니었다. 유동성이지. 오히려 역전세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8월에요 갱신 수요들이 나온다가 아니라 갱신 매물들이 나온다. 만약 임대차법 때문에 2020년도에 수요와 매물이 같이 줄었는데 그게 전세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었다면 이번 8월에는 수요와 매물이 동시에 풀리기 때문에 전세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돼야죠. 똑같은 분석이라면. 거기에 금리까지 인상되고 있다. 금리는 전세시장에 굉장히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투기꾼들 몰린 지역부터 먼저 붕괴되는 거죠. 뭐 강남은 이런데 막 똘똘한 세 채, 네 채 사기 진짜 찐부자들은 살 수는 있겠지만 거의 그런 거 투기로 하긴 힘들죠. 그러니까 막 인천 이런 데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인천 무너지죠. 의왕, 안산, 안양 무너지고 있죠. 광교 무너지고 있죠. 다주택자들이 이런 데 가서 전반적으로 매입했죠. 동탄, 송도, 청라, 영종 이런 데. 이게 점점 타고 올라오고 있죠.
타고 올라오고 있고, 서울에서도 강북만 떨어진다고, 노도강 금강구만 떨어진다고, 은평구만 떨어진다고 하고 있던 게 점점 타고 올라와서 어느새 송파구까지 침범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디예요? 강남 2구랑 용산이죠. 거기다가 떴다방에 당했다. 분양시장도 보면 어때요? 선착순 입주를 시행했는데 이틀 전부터 줄을 서는 등 인기를 끌었는데 사는 사람이 없더라. 왜요? 장기 임대 아파트인데 1가구 2주택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들어가서 손해를 봤다. 1가구 2주택 다주택자들 망한 거죠. 계약 취소를 하자니 3천만 원 가까이 피해를 보고 있고, 계약 취소를 안 하자니 더 손해 볼 것 같고, 이런 상황이다. 결론, 곳곳에서 붕괴 신호가 나오고 있다. 아무리 심리는 올라가도 여력이 없어서 못 사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모양이다. 그래서 보합세가 그나마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건데, 얘가 돌아서는 순간 끝난다. 그리고 장기간 거래 절벽이 이어지게 되면, 지금은 역대급 심리였기 때문에 아마 거래 절벽이 좀 더 길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역대급 하락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미 곡소리 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당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정책이 중요한 건데 완화해주고 대출 막 풀어주고 기간 늘리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서울 청건대입니다. 해봤자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저들 나중에 버티면 경매인 거고 못 버티면 금매인 거예요. 그거를 토해낼 걸 기다려야지, 굳이 내가 저 뱃속에 들어가서 대신 소화될 필요는 없다. 설거지 해줄 필요 없다.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으면 안 되죠. 먹는 사람이 설거지 해야죠. 처먹은 만큼 이제 지들이 설거지 할 때가 됐다. 대신 설거지 해주려고 안달나지 말아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